2009 타경 15743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2층 전면 상가. 그때 당시에 그 잠실 타워를 기초공사 지하 5층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 대로변 8차선이 Y자 형태를 만나는 그 코너 한가운데 그 2층짜리 전면 상가니까 얼마나 좋은 물건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였냐 하면 9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유찰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유찰돼 가지고 3억 8,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9억 3천, 9억 4천짜리 물건이 3억 6천씩이나 떨어질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물건이 9억 4천짜리가 3억 8천으로 떨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차인 전세보증금 5억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물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들어가자, 입찰 들어가자.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에 저희가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이 5억짜리는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소유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임차를 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약간 냄새가 좀 나시죠? 건물주는, 건물 소유자는 개인이고 임차인은 건물 소유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고, 물론 진짜로 정확한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상당히 의심 가는 케이스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게 일단은 그런 관계가 본인 소유 건물에 본인 회사가 들어가 있다. 일단 의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5억에 5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하면 5억입니다. 5억.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5억짜리가 나와요. 그럼 5억에 5억을 못하면 10억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숱한 경매 전문가들이 당연히 분석을 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물건은 뭐냐면 5억에 5억을 못하면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환산보증금 10억짜리 물건은 그때 당시 2010년 5월 31일 날 매각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는 환산보증금 6억 이상은 법적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이 보증금 5억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뜻 이런 물건을 입찰을 들어가서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이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4억 8천에서 5억을 안으면 9억 8천이잖아요. 9억 8천일 때는 이 사람들이 차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 3억 8천으로 떨어지니까 3억 8천에서 5억을 부담한다 해도 8억 8천. 근데 시세는 그때 당시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해볼만 하니까 이 3억 8천대에서 무려 한 10명 정도의 입찰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3억 8천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전문가들이 개입된다. 왜냐하면 5억을 안고 도 8억 8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입찰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상했습니다. 다 4억 8천, 전회차 정도는 쓰겠다. 4억 8천, 4억 9천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릴 것이다.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억 8천만 원대, 4억 9천만 원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짝 넘겨서 5억 1천만 원을 넘겼어요. 5억 1천을 살짝 넘겨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4억 9천만 원대, 4억 8천만 원대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억 8천만 원대, 4억 9천만 원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거금 5억짜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단순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기본 논리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완전 넘어가는 10억짜리니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결국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금액.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도 다들 실천에 옮기려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면 어떡하나.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인수해야 되는데 다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적에 명확하게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를 믿고 한번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두려우면 차라리 그냥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명확한 답을 얻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도 진짜 괜찮을까?
될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서 혹시 잘못되면 이 생각에 항상 이 두려움 속에 입찰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9억 10억이 되는 이 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환산보증금 보호범위를 완전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낙찰자가 인수 안 한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대금 납부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 그런 참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대금 납부하자마자 3, 4일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귀신처럼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8억에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5억 1천만 원 낙찰 받는데 8억에 사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물건들은 낙찰을 받으면 바로 입질이 옵니다. 그걸 노리고서 저희가 사실 낙찰을 받은 거고, 이 물건을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한번 좋은 사례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